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이 군무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출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즉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일반 공무원 시험과 그리고 이 군무원 시험에 있어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이야기를 했던 대로 문제가 바로 기공계, 그리고 또 아울러서 문항수를 보게 되면 2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20문항이다라고 한다면 이 공무원 시험은 25문항으로서 문항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왜 내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은 문제가 비공개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같이 여러분하고 함께 기출문제를 풀겠지만 완벽한 기출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문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두 문제, 세 문제가 같은 영역에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점차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 유형이 점차 이 변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식형 문항에서 바로 어떤 이 서술형, 즉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지문형 문항으로서의 변화 과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 보면 2006년, 2007년이라든가 2008년 요때 문제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암기 유형 문제예요. 아주 단순한 유형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2010년이라든가 2011년, 12년, 13년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서 보게 되면 지식형 문항은 줄고 오히려 지문형 문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문형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우선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일반 구급시험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지방직 이 구급시험의 문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조금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국가직이라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지방직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사실 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이 독해라든가 이런 지문형 문제가 대다수고, 그리고 지방직이라든가 이런 시험에서는 아직 이 그 지식형 문제와 그리고 지문형 문제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공무원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형, 지문형 문제로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지문형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조금은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단순 암기형 문항과 그리고 이 서술형 문항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지식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식형은 뭐예요? 단순 암기형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맞춤법이라든가 현대 문법이라든가 또는 문학사라든가 작가와 작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 유형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요 장문 독해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일반적인 독해 문항수를 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될 텐데, 첫째는 여러분들의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독해력이 좀 괜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문 독해가 나오든 또는 장문 독해가 나오든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해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장문 독해가 나오면 숨이 딱 막혀버려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장문 독해가 나오게 되면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 배분에 또한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장문 독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경향. 자, 25문항이 어떻게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선 딱 보게 되면 이 그 일반 공무원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 주되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어문 규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문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요 띄어쓰기라든가, 자, 띄어쓰기라든가 그리고 또 한글 맞춤법과 그리고 또 표준어 규정이라든가,
자, 그리고 또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또한 로마자 표기법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출제가 될 때 보면 약간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띄어쓰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보통 2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에 띄어쓰기가 2문제, 3문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의 경우에. 그러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아니, 한 시험에 띄어쓰기가 2문제 나와요. 한 시험에 띄어쓰기가 3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는 따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이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표준어 규정이 한 회 시험에 4문제, 5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바로 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출제 문항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로마자 표기법은 뭐 3개, 4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이제 보통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문항 정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특이한 게 이 로마자예요. 로마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우리 로마자 규정집에 있는 단어들, 묵호, 뭐 집현전이라든가 우리 규정집에 있는 단어들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문장형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 시험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특이한 유형으로서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군무원입니다. 군무원이란 얘기는 군대 내에 있는 공무원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국가관과 관련이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럼 국가관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관 플러스 우리 시험, 국어라는 과목 그럼 바로 뭐가 되느냐?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라든가 그리고 또 바로 이 태극기 애국가 그리고 이 태극기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애국기와 태극기와 관련됐다 그래서 설마 우리 시험에 태극기를 그리시오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우리 일반 공무원에서는 특별하게 뭐 애국가라든가 태극기를 주어주고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애국가를 주어주고 그 애국가 가사와 관련된 어떤 맞춤법을 물어본다든가 그 다음에 또 태극기 관련 또 법률 조항을 주면서 어떤 독해 문제로 나온다든가 요렇다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태극기를 그려라, 애국가 가사를 외워라 이 얘기는 아니고 요거를 지문으로 주어주고 독해를 할 수 있는 또는 문법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해 문제에 있어서 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법률 관련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특이한 문제다라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다라고 했을 때 독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어떤 내용들이 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독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진 비문학 지문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법률 조항을 주어주고 요거를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된다는 것이 약간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 요 문법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직이라든가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그 문법 문제에서 어떤 형태소라든가 단어라든가 품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전혀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 시험에 보게 되면 어떤 이런 규범 문법에 관련된 거, 규범 문법이라고 한다면 이론 문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그냥 한두 문제 정도 또는 많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3문제 정도, 이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느냐? 바로 이 문학 작품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학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전 문학이라든가 현대 문학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우리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문제 유형이 좀 어렵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들어본 문제야. 내가 아는 작품이야. 그럼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하겠지. 그런데 굉장히 낯선, 익숙하지 아니한 작품들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 작품과 연관을 지어서 나오는 게 또한 지식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식형과 지문형이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게 되면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학 작품을 주고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건 독해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작품을 주어주고 작가는 제목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익숙한 작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딱 보고 아 이건 당연히 작가 누구지 제목이 뭐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익숙하지 아니한 작품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인데 제목을 물어봐 작가를 물어봐 이렇더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보면 지식형과 지문형 문제가 거의 섞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문형 쪽이긴 합니다. 근데 지식형이 완전히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형이 좀 다수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독해. 독해가 이 장문 독해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독해 지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독해력을 좀 높이셔야 될 것입니다. 독해.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게 되면 요거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겠지만 어떤 회차에서 보게 되면 25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바로 이 어문 규정에서만 출제가 되는 경향도 있어요. 25문제에서 10문제면 그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차려서 볼 건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태극기 관련 독해가 됐든 애국가 관련 독해가 됐든 간에 독해 지문으로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쪽 분야를 뭔가 차려서 공부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규범문법을 전혀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요 문학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독해 그 다음에 또 문화 그리고 바로 요 어문 규정 그래서 이런 이 세 분야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무원 시험 문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으로 또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물론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제 이 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에듀윌에서 이렇게 이제 공무원을 갖다가 문제를 복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완전히 일치가 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지방직 구급 경향 물론 이제 장문 독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약간의 국가직 경향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굳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만의 따로 어떤 모의고사 형식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공부를 하는 그러한 문제집들을 사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세 가지 영역으로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독해 그리고 또 문화 그리고 어문규정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것 요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거 요건 절대 잊지 마세요. 물론 이건 공무원만의 문제 방식이라기보다는 모든 공무원 시험이 다 그러하긴 할 거예요.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보면은 공무원 시험의 문제가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아 이거는 공무원만의 문제다. 이건 어떤 국가직 구급시험만의 문제다. 이런 걸 구별하지 말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양승우입니다. 자, 여러분 되게 반갑고요.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 채용 인원이 많이 증가된 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9급, 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도전 또 환영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보다 군무원 시험이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건 검토하고 또 우리가 병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행정법 시험은요, 최근 트렌드인데요. 네,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판례가 80% 이상, 그러니까 판례 결과 또 판례 과정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이고요. 자,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요, 그 판례보다도 이론 또 해당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찝어내는 게 일단 중점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의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성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중심의 문제가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중심이 된다.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군무원 시험도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판례 문제들이 출제되게 됐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랑 군무원 시험이랑 판례 문제가 같이 출제되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하겠죠, 그 부분은. 하지만 출제 포인트는 판례에서도 좀 다릅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요, 판례 결과도 시험에 항상 물어보지만 판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느냐, 그 부분도 출제되곤 해요.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개념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출제되는 판례도 출제는 되고 있겠죠. 결론, 결과의 도출,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옳은 거냐 아니면 틀린 거냐, 이렇게 결과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기 매우 수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무원 시험은요, 자, 개념을 중점적으로 하되 결과 중심으로 물어보는 판례 문제가 자, 2문제, 3문제, 4문제, 최근엔 5문제 정도까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자, 군무원 시험을 한번 병행해 보려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 할 때보다 개념, 자, 기본서에 있는 개념, 성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할 것. 자, 두 번째, 자, 군무원의 판례는 결론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꼭 도출되는 과정을 검토하기보다는 결론 중심으로 판례들을 암기할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 군무원 시험은요, 특수하게 군인, 군무원과 관련된 개념이나 판례들이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법 2조에 자, 군인이나 군무원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죠. 또 특별 권력 관계. 자, 군인의 신분에서 과연 해당 부대에 대해서 자, 쟁송을 할 수 있느냐,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요. 즉 군인, 군무원의 신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특별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념이건 판례건 군인, 군무원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체크하고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근데 좀 아쉽게도요, 우리 군무원 시험은 기출 문제가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출 복원, 기출이 어떻게 복원되느냐, 요에 따라서 문제지의 어떤 이제 좀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 가장 가깝게 복원된 문제집, 그걸 꼭 구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요 문제집이요, 단언컨대 해당 기출에 가장 가까이 복원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개년, 무려 10년이 넘는 13개년 문제가 복원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빠뜨리는 거 없이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또요, 제가 지금 강의할 이 문제집, 해설이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죠?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갖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또 해설도 검토할 때 여러분 그 비주얼적으로 해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3개년 기출 복원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를 거듭하면서 풀어볼수록 요렇게 출제되는구나, 요런 유형으로 출제되는구나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검토를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의 합격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군무원 학습의 어떤 그 공무원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우선 그거부터 살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이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서로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만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정 점수를 하게 되면. 자, 그런데 비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이제 필수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5과목인데 물론 이제 군무원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5과목이죠. 근데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3과목만 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 이제 필수 과목이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조금 약한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좀 더 보충을 해서 평균을 이제 올리면 되겠죠. 물론 과락이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3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이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간에 항상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의 경우 우리가 흔히 20대 80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죠. 이탈리아의 부의 분포를 보게 되면 상위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나머지 80%가 20%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을 해요. 요즘은 더 나아가서 10대 이제 90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20대 80의 법칙의 경우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잠시 우리가 보겠지만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80%, 또 경우에 따라서는 90%, 그리고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20%,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는 별로 없고 이른바 20대 80의 법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상대 평가다 보니까 결국은 남보다 문제를 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빈출 문제를 좀 소홀히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 저는 이제 제가 이걸 보통 생출 문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그게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가 차지하게 되는데 항상 공부하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빈출 문제. 이거를 정확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놔야 어차피 사실 그 빈출 문제 8, 90%에다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으셔야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됐든 군무원이 됐든 시험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3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의 경우는 기본서 필수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편, 그 다음에 법률 특강이 있죠. 네, 법률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률, 또 그 공무원 기출 문제도 분무원의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집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시중에 군무원 기출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군무원 같은 경우가 비공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하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집에 보면 그 저자의 편집부 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뭐냐면 그 출판사의 말 그대로 편집부에 있는 직원들이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에듀윌 같은 경우는 과목 모두 책임 있게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출간이 됐죠. 그래서 자식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원이 다른 기출문제집에 비해서 볼 때는 잘 돼 있고 또 내 이름을 걸고 책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성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한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과목 모두 기출의 완벽을 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법령 부분의 경우는 예전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고려를 해서 책을 썼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